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1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정답이죠. 국가 주도의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대 간 분리를 촉진하는 것 아니죠. 분리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 위험을 분산하고요. 또 소득 재분배 등의 세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리는 것 상관이 없죠. 4.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하는 것 역시 아니고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5.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죠. 시설이 아닌 가능한 한 익숙한 가정에서 오래도록 지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서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워서 2014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요. 2025년 현재 최대 월 33만 4,81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초연금인데요. 2번 국민연금과 5번 노령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노령이 되었을 때 주는 연금이기 때문이죠. 정답 1번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가스, 수도, 전기, 난방으로부터 단절시킴,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정답 바로 나와야 되죠. 노인을 폭행하는 것,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또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 신체에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신체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하는 것, 약물을 사용해서 신체를 통제하는 것,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것 등은 노인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옳은 것은 역시 개평 교재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무 스트레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1. 근로조건 개선. 근로조건이 개선이 되면 직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2. 업무 지침 제공 역시 직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3.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직무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요. 4. 감정 노동. 정답이죠.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고요. 5번 교육. 교육을 받게 되면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어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인데요. 남성에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 또 여성 호르몬 증가 등의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만이라든가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등이 원인입니다. 1.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 마시는 것 안 되고요. 2. 성생활을 금한다. 성생활과 전립선 비대증은 연관이 없습니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고요.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 안 됩니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 늘리는 것 아닙니다. 비만도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킨슨병은 신경계 질환인데요. 신경계 질환은 파킨슨병 외에도 치매나 뇌졸중이 있습니다. 1.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서 뇌졸중이나 치매가 생길 수 있죠. 2. 무표정과 안정시 떨림 및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정답인데요. 무표정해지는 것은 서동, 즉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이고요. 안정시 떨림은 진전, 그리고 근육 경직, 근육이 긴장해서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뻣뻣해지는 근육 경직과 함께 자세 불안정은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이고요. 이 파킨슨병과 관련한 요인은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 염색체의 돌연변이, 또 뇌졸중,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 기타 퇴행성 뇌 질환이 원인입니다. 3.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것은 뇌경색으로 뇌졸중의 일종이고요. 이러한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가 생기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4.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 미치는 건 역시 뇌졸중이고요. 5.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과 파킨슨병은 연관은 되어 있는데 과잉 분비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 2번 표정과 안정시 떨림 및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7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른 것 아니죠. 반응은 줄어들고요. 균형 및 조종 능력이 떨어집니다. 2. 폐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 아니죠. 감소해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기 때문에 운동을 꺼려하게 되고요. 3. 심장 근육의 수축력 역시 강해지지 않습니다.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4.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정답이죠. 시력이 감퇴되어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꺼리게 됩니다. 5.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것 아니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생겨서 운동을 꺼리게 됩니다. 그 외에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는 비용의 낭비라는 생각이나 운동에 대한 두려움, 또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하는 것 아니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대상자의 호칭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 아닌데요. 대상자의 호칭은 원래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 등으로 부릅니다. 3. 대상자가 말하는 속도보다 조금 빨리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속도에 맞춰 드려야 하고요. 4.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합니다. 정답이고요. 5. 유행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안 됩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키는 것 아니죠. 깊숙이 앉게 해드려야 하고요. 2. 화장실 밖에 응급벨 설치 아닙니다. 화장실 안에 설치해드리고요.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는 것 안 되죠. 화장실 앞에는 물건이나 이동에 방해되는 물건들은 치워
줍니다. 4.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지 않죠. 왼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둡니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정답이네요.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드립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휠체어 뒤쪽에 발로 살짝 눌러서 뒤쪽으로 기울였죠. 그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1.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앞으로 밀고 나와야 하고요. 2. 편편한 길을 갈 때, 또 오르막길을 갈 때, 편편한 길을 갈 때는 그냥 가시면 되죠. 오르막길에서는 가급적 요양보호사는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갑니다. 3.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 턱을 오를 때 정답이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나 도로 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 뒤쪽을 발로 살짝 눌러서 뒤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올라갑니다. 4.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미끄러운 길을 갈 때는 교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5. 경사로를 오를 때 내리막길을 갈 때 경사로를 오를 때는 오르막길을 갈 때와 같고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몸으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확인하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후숙을 해서 먹으면 좋은 과일로 묶인 것은 후숙을 하면 좋은 과일은 우선에 토마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또 무화과,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망고와 복숭아입니다. 1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이네요. 의치가 느슨하면 식사 도중에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함에 끼지 못하게 합니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하는 것 아니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 안 되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은 꺼야 하고요. 4.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이는 것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한다면 입안에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틀니는 잘 맞는지, 혹시 약의 부작용은 아닌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또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5.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하는 것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생선 등의 가시나 뼈를 미리 요양보호사가 제거해서 줍니다. 그리고 컵에 미리 물을 받아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1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의 대처 방법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 앞에서는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는 아닌지 확인을 하고 도와드려야 하고요.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활동을 통해서 관심 전환을 유도하고요.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 또한 제한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하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서 상의하면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우선의 정답은 4번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준다입니다. 1. 모욕감 주는 것 안 되죠. 2.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키는 것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는 이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설득 같은 것들 안 됩니다.
3. 크게 소리를 질러서 행동 제지 안 되죠. 5. 상하의가 붙은 옷 역시 신체적인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면 안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하고요. 이 작성한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해서 의사가 작성 안 됩니다. 2. 3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 작성 역시 안 되고요. 3. 9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 작성 안 됩니다. 4. 60세 가담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 정답이네요. 5. 16세 청소년이 자발적 16세가 아니고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우선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해서 문을 덩지고 분말을 쏘아야 하는데요. 사용 순서는 첫 번째 안전핀을 뽑고요. 그 다음에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 쥐고 마지막으로 분말을 골고루 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라, 가, 다 4번입니다. 이상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